네, 며칠 전에 군인권센터가 문건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른바 촛불 계엄 문건의 원본으로 파악이 된 문건이었죠. 이 문건을 보면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계엄을 어떤 모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이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 후에 지금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군인권센터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당시 군검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대단히 미진했는데 여기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건을 또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을 스튜디오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기 전에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이 큰 사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태훈 소장과 인터뷰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 시선집중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대신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짧게 소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다시 한번 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제기했던 그 내용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보도 자료를 그냥 낸 게 아니고요. 대검에서 먼저 그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돌렸기 때문에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문건과 관련해서 당시 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임이 있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책임이 없다, 보고받지도 못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불기소 결정문을 통째로 공개를 한 것입니다. 네. 예, 여기에는 이제 직인이 찍혀 있죠. 저는 이제 실물을 가져왔는데요. 네네. 이제 맨 앞장에 서울중앙지검장의 이제 잠깐만 직인이 줘보세요. 찍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튜브로 하니까 혹시 요거 좀 네. 잡아줄 수 있습니까? 요 문건 여기 있는 이 직인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잠깐 요 직인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고 체계 라인에 있지 않았다라고 본인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VIP 관심사안 특명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고위 공무원인 검찰총장과 당시 네. 윤석열 지검장이 보고를 받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 네. 그리고 고위 공무원은요 정무적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거고. 본인은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 하면, 확인해 보겠다, 확인해서 재수사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재수할 의향이 있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고위 공무원의 자세라고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명은 국민들로부터 사법 불신과 검찰 불신을 더 쌓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검찰이 그 내놨던 주장을 그 토대로 검찰의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검찰의 반박은 뭐냐면 그 불기소 처분서는 그냥 절차상 서울지검 명의로 그 처리했을 뿐이지 검사장 등의 내부 결재 절차가 거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이고요. 당시 군검 합동수사단은 기존 검찰 조직과는 별개로 움직인 독립수사단이다. 그러니까 네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뭐 개입하고 관여하고 지시를 내릴 여지가 없는 어떤 조직이었다. 이런 주장인데요. 네네.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위임정결 사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표창장 위조에 대한 공판 회부는 잘못된 것이죠.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직인을 최성해 총장을 몰랐다. 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수많은 직원들은 그거 위임정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논리대로라면 네. 모든 위임정결이 돼서 나간 공판 조서나 기소장들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잣대가 아닌 두 개의 잣대로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무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 다시 한번 또 추가로 이런 질문까지 그럼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군검 합동수사단 단장을 맡았던 검사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윤석열 현 총장과는 합수단에 파견 갈 때 한 번, 복귀할 때 한 번 이렇게 인사근거 외에는 만난 적도 없다. 네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그 소장께서 공개한 그 불기소 이후 통지서 네. 여기를 보면 검사장과 차장검사 결재를 이렇게 사선으로 찍 그어져 있다. 예, 저희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그여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은 그거를 백지 처리했다. 군인권센터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법무법인 20에서 네. 양홍석 변호사님이 참여연대와 이 몇몇을 대리해서 법률 대리인을 했기 때문에 법무법인 20에서 이 기소 처분서를,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서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 원본을 저희 어제 예. 반박 보도자를 통해서 공개를 했어요. 예.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선을 지우는 게 쉽습니까? 없는 사선을 채우는 게 쉽습니까? 후자겠죠. 예. 그럼 여기에 저희가 하이트를 칠했거나 네. 조작을 하려면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검찰이 오히려 지금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 검찰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거짓말입니다. 명백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입니다. 사실의 문제인 거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애당초 사선이 그어져 있지 않았다. 그어져 있지 않았죠. 지금 애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선 얘기를 왜 꺼내냐면 검찰에서는 차장검사 그다음에 검사장 결재란에 사선으로 찍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아예 이제 건너뛴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결했다라는 그렇죠.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어떤 수사 단장의 정결사항이었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보고될 여지도 없었다라는 물증으로 네. 이제 사선을 제시를 한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임태훈 소장은 애당초 사선이 그어져 있지 사선이 않았다. 없죠. 예. 검찰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요? 그건 모르죠. 저희는 처분서를 띄워준 것을 그대로 공개한 것뿐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의 내부 컴퓨터에는 사선이 그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민원인에게 발급한 즉 우리 고발인들에게 발급한 서류에는 있지 않습니다. 고발인이 지금 참여연대와 네. 군인권센터를 비롯한 개인 3명도 고발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분서를 공이 다 참여연대하고 저희하고 다 공유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 사선을 지웠다는 게 법무법이 20에서 지웠거나 네. 참여연대에서 지웠거나 네. 군인권센터에서 지웠다는 얘기인데 네.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인 것이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은요. 조선일보와 한국당의 프레임하고 똑같은 논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건이 조작됐다. 우리 처음에 저희가 원본 문건이라고 공개한 거에 오타 났지 않습니까? 기무사의 기자에서 그러니까 한자인데 나무 목변이 빠졌다라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논리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신저에 대한 흠집 내기를 통해서 아니 기왕 얘기 나온 게 그 오자가 나온 배경을 좀 그럼 그 설명을 해주세요. 그때 저희가 이제 이 원본에는 그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는 표식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것을 컴퓨터로 똑같이 옮기는 과정에서 한 3-4군데 오타가 있습니다. 네. 그 기자 말고도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은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제보자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이 원본도 공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국군 기무사의 기자에서 오자가 나온 거고 제보자의 신원 공개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나요? 그렇진 않죠. 예. 네. 근데 워낙 이제 의심을 자유한국당에서 하니까 네네. 뭐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 아바타라고까지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거는 적절한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소장님께서 겁니다. 자진해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질문 드리는데도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소장님하고 인터뷰한 다음 날 저희가 국회 국방위 소속인 자유한국당의 황영철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고요. 네네. 황영철 의원은 그 군 인권센터에서 이 의혹을 제기한 거가 일종의 정략적 물타기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했습니다. 그날 국감장은요 자유한국당이 저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부른 거거든요. 네. 정략적 물타기를 했다면 자유한국당이 잘못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가서 진실만을 얘기한 겁니다.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것을 오히려 침묵하고 있는 게 저희가 직무유기하는 것이라서요. 정략적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정략적이죠. 지금 그 여기서 이제 정략적 물타기라는 것은 왜 황교안 현 대표를 끌어들이느냐 이 차원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문자에서 그런 어떤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한참 지난 얘기를 왜 다시 꺼내느냐. 이것도 결국은 지금 그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흠집내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뭐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요. 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총장이 취임할 때도 저희가 성명을 보도자를 통해 발표했어요. 네. 이 계엄 관련된 사건을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네. 지금까지도 이 문건과 관련된 것들을 계속 제보받고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참고인 중지나 기소 중지를 통해서 네. 수사가 종결이 된 게 아니라 일정 정도 뚜껑을 덮고 있는 네. 여전히 그 불기소 처분서에 따르면 한교안 그 당대표는 피의자입니다. 혐의가 있는 사람이란 소리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완전히 벗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작년에 이 문제가 이제 처음 제기됐을 때 그 임태훈 소장 말고 또 한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기를 했던 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철희 의원이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황교안 현 대표가 기무사의 어떤 그 계엄을 획책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제기를 한 데 대해서 네네. 이건 조금 많이 나간 주장이다 이렇게 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시민단체는 조금 과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특히나 집권 여당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고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 당이 그렇게 나가는 거 끌고 가는 건 좀 좋지 않다. 이건 낡은 정치 문법이다. 네네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저는 받아들이십니까? 이제 이철희 의원님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방위 간사로 계실 때 열심히 일을 하셨고 네. 저희하고도 여러 가지 법안을 같이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네. 다만 이 불기소 처분장을 못 보시고 하시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불기소 처분장을 보시면 계엄 선포문 등의 대통령 권한 등이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러한 계엄 선포 권한을 비롯한 국정 운영 전반을 총괄했던 한교안 총리가 결심을 해야 되는 사항을 염두에 볼 여지가 있고 네. 그리고 탄핵 속초가 기각될 상황과 인용되는 상황 모두를 언급하면서 계엄 선포 권한을 그 피의자인 한교안이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의자가 참여한 공식 행사에 조현천이 4차례 참석한 정황이 있고 예. 조현천이 피의자에게 본건 계엄 문건을 보고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의심된다라고 불기소 처분장에 쓰여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피의자적 범죄 혐의를 벗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네. 마침 원본 자료가 나와서 NSC 등이 언급됐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 지으면은 상당 부분 그 범죄 혐의를 한교안 총리께서 해명을 하셔야 된다라는 네. 취지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그러니까 4번인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에 참석을 했다면서요? 네네. 그때 회의록을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간단히 이야기라면? 그 회의록이요. 네. 사실은 지금 국가안보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저희를 알 수 없습니다. 예,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까? 공개도 안 되고 있고 그 당시 아마 뭐 기밀 문서라서 네. 지금 청와대에 그것이 존재하는지 부존재하는 건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이게 문제가 NSC 회의라고 한다면 국가 안보 사항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저기 기밀 문서로 지정이 됐을 가능성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공방이 거세진다면. 네네. 다시 이제 그 이전에 전례가 뭔가 예를 들어서 NLL 문건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뭐 고등법원인가요? 여기서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이거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열람을 해서 확인할 네네. 그런 필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필요성은 있죠. 그런데 그건 수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검찰의 태도를 봤을 때는 이것은 검찰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예. 일정 정도 규명을 해야 되고 작년에 여야 합의한 게 있으니까 국방위에서 하기로 한 거. 그리고 저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일관되게 이제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시죠. 왜냐하면 군 검찰과 검찰이 모두 사건을 덮은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검찰에게 수사를 재개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 정진근님은 가능성과 확정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김만경님은 쿠데타 문건이 사실이라면 권력을 이용한 내로남불입니다. 특검 갑시다. 또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다라는 거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과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